자기 집 짓는데 물가 오른 거를 왜 이 사람한테 내라 그래. 얘는 엔지니어인데. 근데 이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는 이건 안 되는 거지. 요즘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공사 중 건설사 부도. 근데 부도 나면 어떻게 돼요?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집에 가야죠. 건물이 그래도 조금 지어져 있잖아요. 어떡해요?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야지 어떻게 그러면. 망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망한 사람한테는 뭐 받을 재간이 없죠. 법 판결에서 이기면 뭐예요. 개털인데. 이미 건축주도 개털이고 건축주도 개털이죠. 다 죽는 거죠, 다. 그런 경우는 뭐 어떤 해결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저희 업계가 괜히 정부 지원 사업 같은 데 보면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괄호하고 건설업 제외 써있는 업종이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위험한 업종이라서 그래요. 근데 왜 엎어질까요?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다양한데 요즘 같아서는 금리 오른 거랑 대출 안 해주는 거랑 자재비 인상 이 세 가지가 좀 크죠. 금리 인상은 근데 왜요? 돈 빌리는 거는 건축주가 빌리잖아요. 본인이 직접 시공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아, 건설사가요? 네, 그리고 공사비가 내 돈이 먼저 투입되는 경우도 많아요. 계약금 10% 주고 어디까지 되면 얼마, 어디까지 되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막판에 가서도 준공 나면 얼마 잔금 치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 선투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그러면은 그때 말씀하셨던 그거랑 좀 반대가 될 수 있네요. 내 돈이 먼저 투입됐는데 건축주가 돈을 안 줄 수 있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면은 좀 궁금했던 건데 방금 말씀하셨던 게 자재값 인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가령 우리가 만약에 30억에서 좀 돈을 받고 시작하면 그 돈으로 미리 이렇게 자재값을 사면 안 돼요? 미리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래요. 업체들마다 계약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철근을 예로 들면은 철근은 대부분 회사들이 매일매일 가격이 달라요. 쌀 때 미리 사면은 내가 보관할 데가 없고 큰 회사들 중에서는 철강 회사들 중에서 본인들 창고에 내가 산 철근을 보관해주는 곳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모든 자재를 다 사놓기에는 계약금 10%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공사하다 보면은 공사비가 계속 변동이 되는 거네요. 요즘 같은 때는 특히나 저도 고충이 뭐냐면은 전에 2020년도 그때까지는 착공을 내면은 저 이제 공사할게요 하고 신고를 하잖아요. 일주일 이내로 바로 공사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서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광주 지역에 뭐 어디 무너지고 막 이러면서 서류가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공사합시다 하고 계약을 찍으면 보통 한 4개월에서 지하철까지 인접해 있다 치면은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서류 작업을 해요. 계약할 때 당시에는 내가 1,000원 받기로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공사하려고 했더니 자재가 내가 사오는 값이 1,2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힘들어지는 거죠. 요즘에는 정말 많이 제 핸드폰에 문자에도 있는데 이번 달부터 설비 자재 가격이 50% 상승했습니다. 이 문자가 거래처들한테 와요. 5%, 1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50%, 80% 자재비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나는 1,000원을 받기로 했는데 1,800원, 2,000만 원 주고 자재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사다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힘든 거예요. 그럼 약간 꼬꾸러지는 건설사들은 좀 정도를 걷는 건설사였을까요? 정도라기보다는 규모가 클수록 그럴 때는 불리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가 딱 시작하면은 대부분의 공사들이 6개월 이내 끝난단 말이에요. 아파트 대단지 이런 큰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막 2년, 3년 이렇게 하잖아요, 공사를. 그러면은 내가 2년 전에 계약할 때랑 지금이랑은 단가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요새 뉴스 보면은 컨테이너 갖다 놓고 못 들어가게 막고 유치권 행사하고 돈 더 달라고 하고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욕하면 안 돼요. 엄연히 물가 상승도 다 표준계약서에도 반영을 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소비자가 그걸 반영을 해줘야 돼요, 건설회사에. 근데 반영을 안 해주려고 하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수십억씩 손해를 보면서 남의 집을 지어준 꼴이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한 50억 배틀해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도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사놓는 게 지금 불가능한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자금이 많으면 확실히 지을 때 유리하긴 해요. 자금이 좀 많으면 그럼 네. 미리 좀 이렇게 사놓을 수가 있잖아요. 쌀 때. 저희 거래처들하고 인터넷 최저가하고 같은 제품 번호로 비교를 해보면 인터넷 최저가가 더 싸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왜 인터넷 최저가에는 8만 원인데 너는 12만 원이냐 하면은 우리 거래처가 8만 원에 안 줘요. 더 비싸게 줘요. 가장 큰 거는 외상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 최저가는 외상 거래가 없이 즉시 카드 결제 같은 걸로 해서 바로 결제를 해야 자재를 보내주잖아요. 근데 우리 거래처는 저희가 준공 끝나면 줄게요 이런
식으로 결제를 미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건축주한테 돈 받으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미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루는 값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더 안전하겠네요, 서로가. 무리해서 하다가 꼬꾸라질 바에는 그 서로 네. 외상하면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건설회사는 외상거래가 없기는 조금 힘든데 요즘에는 현금을 또 바로 안 주면은 자재 안 보내주는 곳들도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예요. 서로 신용이 없어. 서로 신용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트렌드가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외상거래가 점점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서 꼬꾸라진 이유는 결국엔 좀 자재값 인상이 좀 크겠네요, 그러면은. 자재값 인상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좀 번외적인 질문인데 처음 계약할 때랑 지으면서 어쨌든 금액이 달라진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게 싫다. 나는 지금 이 계약금대로만 진행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들 그러시죠. 다들 예산이 있고 그 금액 내에서 짓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개념 자체가 건축주라고 하는 사람은 리스크를 가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사업의 주체자잖아요. 이 발주자가 있고 시공자한테 발주를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술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지어달라고 했는데 야 물가 올랐으니까 네가 해. 네가 부담해.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사람은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기술자한테 내가 이 집을 짓는데 얼마의 수고비를 받고 지어주는 개념 아니에요. 근데 기술자한테 물가 상승이니 뭐니 모든 비용을 네가 다 부담해라 하는 거는 이 발주자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사업의 주체자잖아요. 리스크를 떠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물가가 올랐으면 자기가 더 부담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듣고 보니 납득이 되네요. 자기 집 짓는데 물가 오른 거를 왜 이 사람한테 내라 그래. 얘는 엔지니어인데. 그리고 이 물가 상승 관련해서는 그냥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계약서에도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오르면은 더 지불해야 된다 이런 게. 그렇죠. 조항이 90일 이내에 3% 이상 변동이 되면은 그 물가를 얘가 지불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는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공사하다가 꼬꾸라지는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자재값 인상이 가장 크잖아요. 건축주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비협조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건가요? 저는 자재값들에 대해서. 그렇죠. 본인이 만약에 본인 집을 짓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재값이 딱 10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20%가 올랐대, 12억. 그러면은 뉴스에서 철근값이 얼마 올랐다, 시멘트 값이 얼마 올랐다 봤어요? 적극적으로 야 우리 집 짓는데 돈이 올랐다, 주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달라고 해도 90% 이상의 분들이 자꾸 말 돌리고 아니면은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금액으로 그대로 하는 거지 이런 게 어딨냐 하면서 승질을 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비협조적이니까 그렇게 결국엔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비협조적이니까 꼬꾸라졌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요인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도 세가 나가든 분양이 잘 되든 해야지 얘한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여기도 힘들어요. 금리 올라갔지 세 안 나가지. 세 안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잔금 못 주죠. 근데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못 지어요. 돈이 나와야지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고객 끊겼지, 잔금 회수 안 되지, 그 다음에 원가 상승했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꼬꾸라지는 거죠. 지금 어쨌든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건설사가 이제 건설 도중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한 가지라도 뭐 이렇게 방법이 조금 있을까요? 어쨌든 그럼 지어진 건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바톤 터치 받거나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요즘에 저한테도 공사가 중단됐는데 의뢰가 들어오는 공사가 많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마감을 해야죠. 근데 만약에 발주자 저분이 이제 대출이 안 나오면 아예 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시공사 중에서도 자금력이 또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발주를 줄 때 대부분 파트별로는 발주 주는 방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철근이다. 철강 회사에서 사오죠. 근데 철근을 사왔으면은 작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철근 노무비가 있잖아요. 이거는 건물의 평수로 보통 계산해요. 거푸집 작업하는 목수랑 묶어서 빌려와가지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창호다. 창호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사가지고 작업자한테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창호 업체에다가 전부 다 맡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맡겼다 쳐볼게요.
그러면 어떤 회사는 자금력이 많아서 돈을 공사 다 끝나고 달라 그래요. 또 어떤 회사는 자금력이 딸려가지고 매번 결제를 해줘야 돼요. 뭐 조금 할 때마다 계속 이번에 뭐 난간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창틀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건건히 돈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돈을 나중에 내면은 그만큼 총액이 약간 비싸죠. 5에서 10% 정도 비싼 게 통상적이고요. 어쨌든 해결 방법은 있긴 하네요. 자본력 있는 회사가 붙는다면은 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돈 한 푼도 안 받고 다 지어줄게요 한 다음에 공사 다 끝나면 주세요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견적이 좀 더 비싼 편이에요. 근데 좀 악순환 아닌가요? 또 만약에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다 지워줬어요. 근데 해보니까 발주자가 그 돈이 안 나와요. 그럼 그거에서 꼬꾸라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폭탄 돌리기 아닌가요? 저도 상반기에 공사 수주를 했다가 취소한 계약이 계약 금액이 105억이에요. 그 이유가 공사를 하면은 저도 손해고 건축주도 손해인 거예요. 세가 다 나가도 제 공사비가 회수가 안 돼요. 건축주 입장에서도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보다 금리가 더 세가지고 월세 나온 거에 자기 돈을 보태가지고 계속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공사하지 말자 그렇게 해가지고 포기한 게 105억이에요. 돈 액수가 크죠. 근데 그런 거 잘못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위험할 것 같은 공사는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다 생각을 해서요. 대표님 너무 정직하게 하시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직하게 할 테니까 본인이 지을 때는 내가 눈탱이 쳐줄게요. 그러면. 네, 오늘은 최근에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건설 회사들이 겪는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